10월 14일 오후 6시 10분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한 회사의 주차장. 평범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50대 여성 B씨는 자신의 SUV에 올라탔고 CCTV 카메라는 그 모습을 조용히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는 그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전 연인 김씨. 그가 함께 탑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B씨의 휴대전화는 꺼졌습니다. 생활 반응은 사라졌습니다. 차량도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족은 실종 신고 첫날부터 경찰에 말했습니다. 전 연인이 수상합니다. 그 사람이 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단순 가출. 그 한 단어로 분류된 채 44일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청주 장기 실종 여성 살해 사건. 처음부터 범인이 눈앞에 있었지만 아무도 잡으려 하지 않았던 44일의 기록. 혹시 이런 실제 사건을 다룬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파일, 마지막 퇴근. 2025년 10월 14일.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충북 음성군 옥산면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오후 6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을 시작했습니다. B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50대의 B씨는 이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B씨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인사를 건네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6시 10분 회사 인근 CCTV에는 자신의 SUV에 탑승하는 B씨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B씨가 카메라에 포착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는 낯선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B씨의 전 연인 54세 김씨였습니다. 김씨는 누구였을까요? 충북 진천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지역에서 꽤 알려진 인물로 주변에서는 알만한 재력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업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는 오랫동안 걸마온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확인한 결과 그는 B씨가 실종되기 약 한 달 전부터 이미 검색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검색어는 섬뜩했습니다. 살인은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도로 CCTV 위치를 사전에 조회하고 카카오톡 사용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한지까지 미리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걸쳐 준비된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SUV는 충북 진천군 문백면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말다툼의 끝에서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B씨를 10차례 이상 찌르고 베었습니다. 그 순간 B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습니다. 생활 반응도 카드 사용 내역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B씨는 그렇게 퇴근길 차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사건 파일, 가족의 신고, 경찰의 외면. 10월 16일, B씨가 실종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B씨의 자녀는 어머니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전 연인 김씨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에게 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아주 중요한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B씨의 실종을 단순 성인 실종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구체적인 위협 진술이 없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이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종 당일부터 B씨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차량도 사라진 상태였으며 카드 사용 등 일체의 생활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도 실종팀 위주의 탐문 수사만 2주 동안 이어갔습니다. 강제 수사는 10월 30일에 가서야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로부터 무려 2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김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범행 다음 날인 10월 15일 새벽 3시 30분 청주 외화동 인근 CCTV에 B씨의 SUV로 보이는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김씨는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피해자의 SUV를 청주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자신의 거래처 창고에 숨겼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직접 제작해 교체했습니다. 직접 위조 번호판을 만든 것입니다. 경찰이 뒤늦게 수사 방향을 전환하고 전담 수사팀을 꾸렸을 때 핵심 단서였던 도로 CCTV 영상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보관 기한이 만료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늑장 대응이 증거를 삭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사건 파일, 어둠 속의 이중생활. 김 씨라는 인물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54세의 그는 충북 진천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충북 일대 여러 곳에 분포해 있었고 각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업적 이동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범행 은폐에 결정적으로 활용되리라는 것을 그 시점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B씨와의 결별 이후에도 이성 문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B씨가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분기점이 언제였는지 수사 기록이 정확히 말해줍니다. 범행 약 한 달 전, 즉 2025년 9월 무렵부터 그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그리고 실행을 앞두고 그는 더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도로 CCTV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했고 메신저 사용 시 위치 추적 가능 여부도 사전에 검색했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의 행동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범행 다음날 저녁 그는 B 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래처인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한 업체의 오폐수 처리조 안에 담가 숨겼습니다. 자신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거래처 방문으로 위장하면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중생활이었습니다. 낮에는 사업가, 밤에는 증거를 지우는 사람. 네 번째 사건 파일, 완전 범죄를 향한 마지막 수. 수사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11월 11일 김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신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김 씨는 버텼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실종 당일 주변 인물 중 유일하게 알리바이가 없었고 새벽 5시에 귀가했다가 10분 만에 다시 나간 정황도 포착됐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구속이 어려웠습니다. 11월 21일 사건은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관됐습니다. 형사기동대는 김 씨의 폐기물 거래처를 한 곳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천, 음성, 충주 일대의 업체들을 직접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1월 24일 새벽 수사팀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가 직접 움직인 것입니다. 그는 음성군에 숨겨뒀던 피해자의 SUV를 몰고 충주호까지 이동한 뒤 차량을 호수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자전거를 꺼내 충주 시내로 나온 뒤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동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충주호 방향으로 향하는 SUV와 이후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김 씨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B 씨의 지인이 오래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과 통화 녹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확보된 순간 경찰은 움직였습니다. 11월 26일 오전 형사기동대는 진천의 한 식당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 파일, 진실을 건져내다. 체포 직후에도 김 씨는 버텼습니다. 그는 SUV를 충주호에 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는 부인했습니다. 실종 당일 차 안에서 만나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6일 오후 충주호 수중 수색을 통해 피해자의 SUV가 발견됐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다수의 혈흔이 검출됐고 DNA 분석 결과 B 씨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증거가 제시되자 11월 27일 김 씨는 결국 살인 사실을 인정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자백했습니다. 그가 지목한 곳은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자신의 거래처, 한 폐기물 업체의 오폐수 처리조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처리조 안에서 마대에 담긴 채 발견된 B 씨의 시신, 실종된 지 44일 만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이 폐수 처리조를 범행 초기에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 직후 김 씨가 해당 장소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단순한 거래처 방문으로 간주하고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곳을 꼼꼼히 살폈다면 B 씨를 더 일찍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 사건 파일, 모든 것이 드러나다. 2025년 11월 28일 경찰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충북경찰청은 44일간의 수사 경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경찰 스스로 부실 수사를 인정한 브리핑이었습니다. 김 씨의 범행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는 수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났습니다. 범행 한 달 전부터 검색한 안 아프게 죽는 법, 사전에 파악한 도로 CCTV 위치, 직접 제작한 위조 번호판, CCTV를 피해 갓길로만 달린 이동 동선, 시신을 자신의 폐수처리조에 숨긴 뒤 차량마저 호수 바닥에 가라앉힌 최후의 수. 그는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첫 번째는 집요함이었습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형사기동되는 거래처 한 곳을 발품 팔아 탐문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였습니다. B씨의 지인이 보관하고 있던 통화 녹음 파일. 누군가가 증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단순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 있을 때 우리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 가족의 목소리는 충분히 들리고 있는가? B씨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실종 사건의 재구성 또 보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